완벽한 하루를 살았는데 왜 밤만 되면 공허함이 몰려올까요? 갓생에 숨겨진 그림자. 아침 일찍 일어나 무거운 몸을 이끌고 헬스장이나 필라테스로 향합니다.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졸음을 쫓아내고 쉴 틈 없이 업무와 학업에 몰두하죠. 퇴근 후에도 자기 개발을 위해 책을 읽거나 외국어 강의를 듣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하고 치열한 이른바 갓생을 살고 있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정이 넘은 깊은 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불 꺼진 방에 홀로 누웠을 때 이상한 기분이 찾아오지 않나요? 손가락은 의미 없이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를 넘기고 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날 것 같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자책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직 덜 간절한 걸까? 아니면 의지력이 부족해서 이런 우울함에 빠지는 걸까? 하고 말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늘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한순간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당신의 그 텅 빈 감정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의 신경계가 한계치에 도달했다는 처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짜 생존의 환각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신처럼 완벽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맹수에게 쫓기듯 도망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뇌가 갓생이라는 덫에 어떻게 빠지게 되는지 그 신경학적 메커니즘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체크리스트가 만들어내는 도파민의 착각입니다. 다이어리에 적힌 할 일 목록을 하나씩 지워나갈 때마다 우리의 뇌는 작은 성취감을 느끼며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 도파민은 아주 강력한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몸은 이미 지치고 수면은 부족하며 근육은 긴장되어 있지만 도파민이 분비되는 순간만큼은 피로를 잊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에너지가 아닙니다. 당신은 내일 혹은 다음 달에 써야 할 체력과 감정을 오늘로 가불해 와서 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파민이라는 마취제에 취해 내 몸이 망가져가는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감신경계의 과부하, 즉 투쟁 도피 반응의 연속입니다. 한국이라는 극도로 경쟁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은 잠시라도 멈춰서면 영원히 도태될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남들이 다 무언가를 하고 있으니 나만 가만히 있으면 실패자가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이러한 불안은 뇌의 편도체를 자극하고 교감신경계를 극한으로 끌어올립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당신이 쉴 틈 없이 일하고 공부하는 상태는 당신의 뇌가 굶주린 호랑이에게 쫓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상태와 완벽히 동일합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근육은 굳어지며 오로지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만이 뇌를 지배합니다. 하루 18시간 내내 호랑이에게 쫓기는 삶을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그 끝은 철저한 신경계의 붕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찍어 올리는 새벽 기상 인증 사진이나 꽉 채워진 플래너는 어쩌면 나 이렇게 불안해요. 나 정말 살고 싶어요. 라고 외치는 내면의 비명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사회가 정해놓은 완벽함의 기준에 스스로를 맞추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쉬는 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소파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죄책감이 밀려오고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은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스스로를 벌줍니다. 뇌는 쉼없이 돌아가는 기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을 감정이 없는 인공지능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눌린 감정과 무시당한 육체의 피로는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곡차곡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쌓여 있다가 당신의 일과가 끝나는 고요한 밤에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밤의 붕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불이 꺼지고 오늘 해야 할 모든 목표가 끝나면 그토록 당신을 흥분시키던 도파민 분비가 거짓말처럼 멈춥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하루 종일 당신을 짓누르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잔해들입니다. 코르티솔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널뛰기를 하면서 완전히 타버린 말 그대로 번아웃 상태의 신경계만이 덩그러니 남겨집니다. 당신이 침대에 누워 느끼는 그 지독한 공허함과 눈물은 우울증의 전조라기보다는 제발 이제 나를 좀 내버려 둬라고 외치는 당신의 뇌와 몸의 절규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스스로를 몰아세워야만 했을까요? 아마도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버림받음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을 안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성과를 내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트렌디한 갓생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나의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지로 결정되지 않는다고요? 당신은 그저 숨을 쉬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경계를 원래의 평온한 상태로 되돌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완벽한 신이 되려는 강박을 내려놓고 불완전하고 상처받기 쉬운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를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화라고 부릅니다. 호랑이에게 쫓기는 상태에서 벗어나 안전한 동굴로 돌아와 상처를 핥고 푹 쉬는 상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부교감 신경계를 깨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무용함의 허락이라고 부릅니다. 하루 중 단 1시간만이라도 어떤 목적이나 결과물도 없는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해 보세요. 그 시간에는 생산적인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억지로 명상을 하며 마음을 통제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 마시며 창밖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거나 아무런 생각 없이 천장을 보고 누워 있어도 좋습니다. 만약 멍하니 있는 동안 내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밀려온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내 뇌가 또 나를 재촉하고 있구나 하고 부드럽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버텨왔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부모님이나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를 외면한 채 앞만 보고 달려온 당신의 그 눈물겨운 노력을 저는 압니다. 당신이 밤마다 느끼는 그 공허함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고 진지하게 삶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거운 갑옷을 조금 벗어두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파업 선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너무 지쳤을 때는 갓생이 아니라 그저 생존하는 것, 숨을 쉬고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밤에는 다이어리의 체크리스트 대신 하루 종일 고생한 나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며 잠자리에 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버텨내느라 정말 고생했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일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 주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밤, 같은 공허함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밤마다 공허함과 싸우고 있는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지친 마음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저희 채널은 언제나 이 자리에서 당신의 편에 서서 기다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 밤은 부디 불안 없이 평온하고 깊은 잠에 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니까요.